보십시다. 자, 이게 이제 이 풀리냐 안 풀리냐 굉장히 큰 차이야. 음? 당연히 큰 차이지 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고 못 풀고가 결정이 나니까 풀었던 문제를 자꾸 풀어가지고 여러 번 만들어주는 게 좋아. 뭐 선생님이 좀 있으면 기출문제집을 하겠지만 기출문제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장땡은 아니야. 알았어. 그게 좋은 건 아니라고.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 근데 풀었던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영어로 나땡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냥. 알았어. 본인이 잘 생각해. 내가 나땡인지 아니면 뭔가 있는지가 잘 생각해서 이제 해 나가야 돼. 선생님이 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안 하는 놈들 몇 명 보여.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나서는 이제 중앙에서 베린다고. 그러니까 그 욕은 내가 다 먹어. 그리고 지네들은 정시로 간대. 결론이 이렇게 나와. 응. 그래서 욕은 내가 다 먹고 이제 결론은 정시야. 그럼 정시는 그냥 가니? 왜 정시로 간다는 줄 알아? 고이들이? 1년 벌어보려고 마음속에. 아니 당장 수시로 가려면 기말고사 기다리잖아.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중간고사 딱 치고 나서 아유 정시로 갈래요 이래. 그리고 이제 1년 한 나머지 한 몇 개월 편하게 가려고. 고3 가지? 야 고3 가면 뭐 고3에는 뭐 그냥 수능 보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 중간고사 끝나고 나는 정시로 갈래 하는 놈들은 100%야. 더 놀고 싶은 거야. 고2를 즐기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피할 구멍이 있는 거야. 아, 난 정시야. 정시 고3 때 가도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그건 피해가는 거야. 비겁자지. 인생의 비겁자가 되는 거지. 지 인생. 중간에서 배렸어. 그럼 기말고 잘 보면 돼. 1학기 배렸어. 2학기 잘 보면 돼. 이렇게 가야 되는데 1학기 배리니까 2학년 배려놓은 거야. 배렸어 이제. 난 정시야. 그래 앞으로의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대비를 덜 할 거라는 이 얘기거든. 그건 비겁자지. 비겁한 거야. 도망자고. 그거가 똑같아. 되는 것도 없어. 그럼 어디로 가 남자들은? 군대 가 니들. 되는 것도 없으면 군대 가요. 사랑에 실패해. 공부에도 실패해. 다 실패하면 군대를 가버려. 기겁자야. 군대를 왜 그렇게 가? 계획 잡아서 가야지. 근데 그거 똑같아. 나 진짜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네 자신이 비겁자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열심히 해야 돼. 자, 봐봐. 예제 1번. 뭐 간단해요. 예. 항상 실험 문제에서는 목표가 뭐냐? 목적. 자, 2몰농도짜리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이라 그랬는데 NOH 10g을 준비해 놓고 이 NOH 10g에다 X몰도 100ml를 갖다 집어넣은 다음에 자, 250 부피 플라스크에서 나를 녹여서 이제 표성까지 맞췄대. 그럼 최종적으로 이 용액은 2몰농도 NaOH가 있는데 NaOH 250ml를 만들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2몰농도 NaOH 250ml에 0.25리터에 여기 있는 NaOH의 몰수는 몇 몰이 되냐면 0.5몰이 됩니다. 알았어요? 0.5몰. 자, 그러면 NaOH 0.5몰이 필요한 거야. 그래 준비한 게 NaOH 10g을 준비했죠. 그러면 10g이면 40으로 나눠주면 0.25몰이에요. 근데 아직도 0.25몰이 또 필요해. 그지? 그래서 X몰농도짜리를 100ml를 0.1리터를 준비를 했고 이 안에 얼마가 있어야 돼? 0.25몰이 있어야지만 합해서 얼마가 되면 0.5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X 구하면 되는 거지. X는 얼마에 해당해? 2.5. 2번. 자, 얘도 이제 목적이 이거야. 1몰 농도
1몰 농도 A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다. 10% A 수용액 Xml를 100ml의 부피 플라스크에 넣었다. 그냥 용건을 만든 거죠. 그럼 정확히 얘기해 볼까? 1몰 농도 A 수용액 몇 ml를 만들었니? 만든 거야. 그러면 필요한 용질 A의 몰수는 몇 몰? 0.1몰. 근데 10% 수용액에 그러니까 10% 수용액 Xml에 0.1몰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퍼센트는 놓으니까 질량으로 바꿔보면 필요한 A의 질량은 몇 그램? 자, 밑에 화학식량 90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A의 질량은 9g. 그렇다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 얼마여야 되냐면 10이 돼야 돼. 그러면 수용액 Xml의 질량은 몇 g이야? 밀도를 이용해야지. 그러면 얘는 1.2 Xg이 Xml의 질량이에요. 자, 그래서 1.2 Xg 분의 9 곱하기 100은 몇 퍼센트다? 10%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X를 쳐주세요. 찾아봐. 얼마 나와? 계산하면 얼마야? 75. X는 75ml.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도 있냐면은 일단 10%를 몰롱도로 환산을 먼저 하세요. 자, 지금 쓴 게 환산식이에요. 자, 몇 몰롱도 나와요? 3분의 4몰 농도. 그럼 3분의 4몰 농도를 희석을 해서 결국 1몰 농도로 만들어주는 거야. 알았지? 어떻게 희석했냐면 X 밀리리터를 100ml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물을 넣어서 희석한 거잖아. 자, 그러면 농도가 몇 배 됐냐면 3분의 4분의 3배로 줄어들었어요. 알았지? 부피는 몇 배가 돼야 돼? 3분의 4배가 돼서 100이 돼야 돼. 3분의 4배가 돼서 100이 되면 돼. 그러면 X는 얼마나 나와? 똑같이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해도 관계는 없어. 근데 이 문제는 뭐 사실 크게 뭐 이렇게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못 한다면 이런 생각도 돼야 되고, 이 생각이 안 들면 이 생각도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니은 과정 가. 자, 가가 여기죠. 10%. 이겁니다. 10%. 뭐 하라는 얘기야? 환산해봐라 이 말이야. 일단 기억은 틀렸고, 니은 우리 위에서 구했는데 여기서 구했죠. 예. 얘가 가과정의 수용액의 몰농도가 되는 거니까 3분의 4몰농도이다. 맞는 얘기야. 이거 이것은 나에서 넣어준 물의 질량. 자, 먼저 가부터.
꺼졌어? 꺼졌지? 뭐가 꺼진 거야? 자, 가의 질량부터 얘기해 보세요. 가의 질량은 75ml인데 밀도가 1.1에 몇 그램? 90g. 나의 질량은 D죠? 102g. 그럼 가와 나의 질량의 차이가 넣어준 물의 질량이야. 그래서 물의 질량은 100D-90이 돼. 이만큼을 치는 거죠. 예제 3번. 표는 수용의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는 용질에, 자, 뭐가 같다 그랬냐면, 가나다는 용질의 몰수는 같다. 몰농도를 보고, 농도죠. 몰농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죠. 자, 먼저 기억. 가에 들어가는 용질의 질량. 가에 들어가, 여기 가요. 질량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만 알고 있냐면, 몰농도 화학식량이 나와 있어.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인데, 자, 주어진 농도 값을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얘를 퍼센트로 환산해서 문제를 푼다든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둘 다 해보지 뭐. 첫 번째, 환산. 5몰 농도는 화학식량이 40, 10 곱하기 1.25 곱하기 몇 퍼센트래? 몰라. X%. 자, X를 찾아보세요. 응? 16이야? 이 16%. 그럼 16%인데 용질의 질량 물어보지 않았어요? 용질의 질량은 200 곱하기 100분율이니까 100분의 16. 몇 그램?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질량과 밀도가 있으니까 부피 먼저 구하세요. 부피는 질량을 밀도인 1.25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1.25분의 200ml야. 얘를 뭐로 바꿀 거냐면 리터로 환산할 거예요. 몇 리터예요? 리터로 환산하는데 160리터네? 응? 몇 리터? 0.16리터. 책이 참 귀찮지 계산하는 거. 눈이 귀찮아 하는데 뭘. 주원이는 아예 생각도 안 해. 어? 눈이 귀찮아. 눈 딱 보면 알지 뭐. 아 귀찮아. 그래 해. 식서주 계산해. 얼마야 채윤이?
0.8. 질량은 몇 그램이에요? 주원이 16g이요? 질량. 음, 답이 똑같아요, 안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근데 매 문제마다 이런 모든 풀이 방법 내가 해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 쓸수 없이. 그 여러 개 풀어봐야 알아.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여러 개 푸는 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같으면 오케이. 다르면 아 이렇게도 풀 수가 있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를 맞아도 배울 게 있고 문제를 틀려도 더 배울 게 있고 그렇잖아. 그게 공부잖아. 그지? 응? 여러 받아쓰기 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맞지? 니 밀도를 구하래요. D. 그래.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이것도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가장 이거는 이건 이렇게 풀어볼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얘를 이용해 볼게. 아주 본질적인 그냥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피 여기에요. 자, 부피는 그대로 250ml. 질량 전체 질량이에요. 전체 질량. 알겠지? 전체 질량은 뭐냐면은 그 수용액의 질량을 뜻하는 겁니다. 밀도를 지금 구하는 거니까 250ml면 안 되고 다른 걸 이용해야지 뭐. 알겠지? 그럼 여기 20%하고 250을 어떻게든 이용해 줘야 돼. 250을 이용하게 250은 썼구나. 땅으로 이용해야 돼. 땅에 뭐 있을까? 음. 자, 그러면 몰 농도가 없으니까 용질의 양이 같다는 것만 알아. 몇 몰? 0.8몰. 그리고 Y도 몇 몰이야? 0.8몰. X가 0.8몰이니까. 또 화학식량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그램? 80g. 그러면 거기 이제 20% 최종적으로 이용해 주려면 20%라는 게 이런 거거든.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 80인데 얘네들이 몇 분의 몇이라는 뜻이니? 비로 따지면 5분의 1이라는 뜻이지? 그잖아. 그 용의 질량 얼마로 계산이 돼? 이거 얼마야? 그럼 이 400을 여기에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W에다 뭘 대입해? 4. 그러면 이 최종적인 값은 얼마 나와요? 1점. 됐어요? X. 해보자. X 구하래요. X가 이거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또 하나 힌트. D가 얼마니? 1.6인 거 알겠지? 자, 뭐 구해봐봐. 그럼.
그게 X가 뭔지는 알겠어요? 확신량이에요, 확신량. 용질의 확신량입니다. 다 구해줬잖아. 그 다음에 이것저것 연결해서 문제 풀어야지. 얼마 나와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용질의 몰질량을 구하래. 그럼 여러분이 내릴 때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아니, 몰질량이 뭐냐? 다시 말하면 화학식량이 뭐냐는 게 먼저 떠올라야지. 그러면 이 화학식량, 이게 X인데 이걸 구하려면 M분의 W야. 몰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뭐 이용하면 되냐면 N은 얼마니? 분명히 위에 선생님이 이렇게 줄쳐놓은 데 봐봐. 용질의 몰수는 같다 그랬잖아. 그럼 0.8몰에 해당하는 질량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 W가 결국은 지의 질량이야. 용질 지의 질량. 이게 지의 질량하고 물의 질량. 일단 뭐이 정도 알 것 같고. 다수용의 질량 어떻게 구해? 수용액 전체 질량을 어떻게 구하냐고. 300에서 곱하기 얼마? 밀도. 480g이지. 수용액 질량 알면 용질의 질량. 다시 말하면 지의 질량 알 수 있니 없니? 480을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0.3. 그럼 이게 뭘 질량? 알았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80입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시겠어요? 그래서 180이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응? 자, 그래서 농도까지 내용을 선생님이 쫙 해드린 거죠. 응?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강 내용을 좀 마무리 짓고요. 이제 2강 조금 쉬었다가 2강 좀 해드릴게요.
원자가 뭐 이렇게 돼 있대. 아는 내용이잖아. 원자 핵이 있고, 그지? 삥 둘러서 전자가 있어요. 핵 안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아무런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원자의 구조야.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원자가 본 적이 있어 없어? 원자를 본 적이 없죠. 언제 봤어? 지금은 볼 수 있을까?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지금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원자를 봤다는 사람은 있어. 뭐 사실은 인간은 원자를 이렇게 봤다기보다는 쓰다듬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TM이라는 현미경이 있는데 그 현미경으로는 이렇게 금속 표면에다가 아주 가는 칩을 대고 이렇게 긁어요. 이렇게 스캐닝을 딱 해. 그랬더니 울퉁불퉁하더래.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매끈한 금속을 굉장히 확대해서 보게 되면 울퉁불퉁 하더래. 그래서 이게 원자라고 이제 본 거지. 봤다고 착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울퉁불퉁해서 동그랗더래, 동그랗. 그렇게 하나씩 떼가지고 글씨도 썼어요. 맨 처음에 세계 최초로 쓴 글씨가 뭐냐면 원자야, 한자로. 근데 미국 애들이 자기네들이 먼저 썼다 그래요. IBM이에요. 원자로 쓴 글자를 검색해 볼까? 확인하죠. 귀찮아. 원자로 쓰는 사람 검색하면 IBM이라고. 이럴 때 귀찮아하는 거야. 막 문제 풀 때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IBM이라고 돼 있을 거야. 근데 왜 그랬냐면 사실은 중국이 맨 처음에 썼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열이 받은 거야. 그 새끼들은 무조건 1등이지. 그래서 잽싸게 이제 XTM을 연구하고는 IBM 스위스 취리에 IBM 연구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IBM 하면 생각나는 건 컴퓨터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이제 미국의 모든 기업들은 공적 기업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IBM 컴퓨터 만드는 회사지만 이런 어떤 자연과학 쪽에서 막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법으로 돼 있어. 니들이 100을 벌면 10원은 그런데 투자해야 돼. 법으로 돼 있어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이 1조를 벌었어. 니들 1000억은 무조건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야 돼.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옛날에 연구했던 그 프로젝트 팀에서 돈을 대줬던 회사가 코카콜라야. 그 유명한 코카콜라.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는 코카콜라 밴딩 머신이 있었는데 자판기 공짜였어. 맨날. 나중에는 코카콜라는 돈 주고 사기 너무 아까운 거야. 거기 가면 공짜니까. 공짜고 또 막 공짜고 그랬죠. 코카콜라만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래서 이제 원자라는 거를 추리의 연구에서 이제 IBM이라고 해가지고 뭐 쓰긴 했는데 이거는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둥글둥글 하다는 거 정도 확인한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자의 구조를 표현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모형이 필요해. 그래서 이 원자를 모형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은 보의 원자 모형. 자, 통합각에서는 뭐라고 배웠냐면 껍질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K, L, M 이런 식으로. 자,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근데 이 보의 원자 모형도 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원자 모형이 따로 있어요. 이 단원에서 배우는 첫 번째 내용은 원자 모형에 관한 얘기를 배웁니다. 알았죠? 원자 모형. 그리고 이제 원자 모형이 한두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여러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애들을 뭐로 표현해줘? 원소 기호. 알겠지? 이게 첫 번째 원자의 구조야. 구조를 배우고 두 번째 자, 주기율표에 관한 얘기는 통합각이도 나와요. 근데 이걸 좀 더 여러 가지의 주기성으로 나누어서 배웁니다. 그래서 뭐 유효 핵전환이 원자 반지름이니 또 이온 반지름이니 이런 것들 배우고요. 그다음에 또 이온화 에너지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배워. 이온화 에너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워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 외워야 될 내용들은 이거 반지름 정도 기억하면 돼. 이온화 에너지. 얘들을 외우라. 누구만? 대준호만. 나만 외우라 그래. 다른 선생님들은 외우라는 얘기를 하는 선생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고 아닌 애들은 나쁜 놈들이야. 왜냐면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외우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쫓아가겠지. 맞지? 그럼 외운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영어를 한다고 치자. 영어 단어의 뜻을 다 알고 해석을 하는 놈들과 영어 대충 알고 문맥을 파악해서 하는 거 어느 게 더 빠르니? 영어 단어의 뜻을 알고 해석하는 애들이 훨씬 더 빨리 독해를 해. 근데 인강 선생들은 뭘 가르치냐면 그런 거 안 가르치지? 안 가르치지. 그렇게 가르치면 인강 다 떨어져 나가니까 야, 다 외워야 돼. 그럼 뭐하러 영어를 듣겠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게 아무튼 이 양아치들이 졸라 닥치고 외워. 어? 모든 공부의 기구는 암기야. 내가 이 소리 하니까 인강 선생이 못 된 거야. 맞거든. 맞잖아. 내가 그 소리 하면 뭐 인간이 팔리겠냐? 모든 공부의 기본은 암기야. 그걸 갖다 안 하려고 그렇게 얍삽스럽게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알았지? 내 선생님 한 뭐라 그랬니? 공부는 곰처럼 문제는 여우처럼 반대로 하는 거. 반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 선생 전 선생 찾는 거야. 너가 뭘잘 가르쳐? 잘 가르치는 지지가 하기 나름이지. 공부는 자기가 80, 선생이 20이야. 알았어? 그 80에 곰이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고 있잖아. 의존하잖아. 그치? 의존해. 그러면 안 돼. 꼭 선생님 얘기 듣고 그래서 외울 거예요. 외우는데 뭐 한 번 외우면 그 다음에 까먹을 거니까 뭐 계속 외울 거예요. 시험 보기 전까지. 그지?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또 까먹어. 괜찮아. 수능 전에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암기 몇 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원자의 세계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발견되는가를 좀 볼게요. 일단은 원자를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 돌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806년도에. 돌턴이라는 사람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의 가장 작은 입자는 뭐다? 원자다. 원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동그랗게 생겼고 이게 원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돌턴의 원자 모형이야. 근데 이제 이게 원자인데 뭘 가지고 있는 애가 돼야지? 질량이 있어야 돼, 질량. 자,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발견이 됩니다. 실제로 가장 먼저 발견된 건 양성자라는 입자야. 여기 좀 넘어가세요. 1886년이죠. 이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양성자가 발견이 되는데 이 양성자는 뭐냐면은 그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굉장한 발전을 이룬 게 전기하고 자기를 다루는 전자기학이야, 물리에서.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 방정관 실험을 하게 돼요. 전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진 거는 이제 교류라는 게 먼저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니다. 직류죠, 직류. 교류는 나중에 만들어지고. 예. 자, 직류가 먼저 만들어졌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쪽에다 플러스 달고 많이 단 거지. 그랬더니만 무슨 빛 같은 글이 나오더래. 그게 양극선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양극선이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여기 보면 방정관, 형광, 스크린 반짝이는 점이 발견했는데 이걸 양극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나중에 정체가 발견되죠. 뭐냐면 이 양극선은 양성자의 발견이에요. 근데 그 양성자를 발견했지만 이게 원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는 얘기는 안 해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아주 작은 입자가 있구나. 근데 뭐 질량은 꽤 나갑니다. 알았죠? 작은 입자 치고는. 그래서 맨 처음에 골트시타인 양성자를 발견하고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이제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방정관 실험을 하는데 방정관 실험인데 이 방정관은 아까지는 여기 봐봐. 이 뒤에가 플러스였지, 플러스. 플러스에서부터 나가는 어떤 빛이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뒤집어 놨지. 마이너스 보고 플러스. 그리고 이 마이너스에서부터 뭐가 나오더래,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오더래. 그래서 아까 그걸 갖다 이제 양극선이라 한다면 얘는 음극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음극선. 근데 음극선의 정체는 몰랐어요. 뭐 양극선은 뭐 질량이 큰 그런 입자라는 건 정도 알았는데, 몰랐어. 아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빛이 아닐까? 어? 빛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톰스는 이제 그 사람의 생각과 좀 다르게, 그러니까 같은 실험을 하는데 좀 다르게 했다는 얘기야. 이쪽 안쪽을 이 진공으로 만들어요. 홈스는. 자, 진공을 만들고 쏩니다. 자, 첫 번째 실험 결과는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뭐 빛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야. 두 번째는요. 휜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쪽으로 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속판이 있는데 금속판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걸어놔 보니까 애들이 오다가 쉬더래요.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휘었어.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 그림자가 지는 걸 표현하는 거고 여기다 이제 바람개비를 냅뒀어요. 쏘니까 바람개비 돌았어요. 이렇게. 바람개비가 세 번째 결론. 그래서 이 세 가지 결론을 가지고 몇 가지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갖다 나타내 주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림자가 생긴데 직진성이 있군요. 직진하는구나. 얘는 두 번째. 아까 플러스 쪽으로 휘었다 그랬죠.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구나.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 예. 바람개비가 돌았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바람개비를 돌리면 바람개비 돌아갔죠? 그러면 왜 돌아갔죠?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가 아니야. 공기가 바람개비 날개를 때려서. 그러니까 돌아갑니다. 여기 진공이잖아. 아무것도 없네. 그지?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애가 없어.
근데 전자의 길목에 내버려 놓았더니만 애들이 돌아왔대. 이유는 한 가지지. 전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얘는 질량을 가진 입자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결과로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서 뭘 발견하냐면 이걸 명칭을 전자라 하게 되고 전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전자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톰슨이라는 사람은 이 전자를 발견한 전자 가지고 그 이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질량도 측정하고 전하량도 측정해요. 그랬더니 질량이 어마무지하게 작았어. 아까 양성자보다 훨씬 더 작았던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게 밀입자, 아주 작은 입자에 관한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톰슨이 이제 제가 이제 원자를 발견했으니까 모형을 제안하기를 어떻게 제안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모형인데 플러스를 띄고 있는 공간에 질량을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빽빽히 박혀 있더라. 빽빽히 박혀 있더라. 자,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푸딩 모양. 푸딩 알아? 푸딩? 푸딩 알죠? 그러니까 푸딩 속에 건포도가 박혀 있다 그러면 푸딩 모양이라는 표현. 푸딩 모형. 푸딩 모형이라고 해요. 이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에요. 뭘 발견했다 그랬어요? 전자를 발견하면서 푸딩 모형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모형이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자 모형과 전혀 다르니까. 그럼 이렇게 푸딩 모형에서 또 다른 모형으로 어떤 발전이 일어날 때는 다른 어떤 실험들이 있었고 다른 어떤 입자가 발견이 됐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초분하게 배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주에는 일단 원자의 구조, 여기 좀 진도를 더 나가요. 한 2주 정도는. 알았지? 더 나가고, 그 다음엔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할 겁니다. 한 6주 정도 대비할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3월 3주차부터 대비할 거니까 기출 문제집을 사가지고 준비해 놓으세요. 자이스토리. 알았지? 2개 살 때. 자이스토리 올해 수능 특강. 올해 나온 수능 특강. 알았지? 수고했습니다.